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고대 그리스 사상가 중에서 대표적인 사상가죠. 그렇지. 소크라테스 한번 정리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둘의 극명한 차이점이 보는 내용이 뭐였어요? 그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객관적인 윤리 규범이 있다, 없다. 자, 있다 쪽이 어느 쪽입니까? 그렇지. 소크라테스고, 그 다음에 없다 쪽이 누구였습니까? 그지? 소피스트였죠. 자, 윤리적 보편주의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였지? 그렇지. 소크라테스고, 그 다음에 윤리적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지. 소피스트였지. 자, 소피스트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일련의 그런 직업 교사들, 웅변술,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사람들 윤리적인 상대주의인 이유는 뭐다? 그렇지. 진리와 규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 감각적인 경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마다 같다 다르다, 그렇지, 다르다, 즉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했죠. 그지? 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주장한 사람 누구였죠? 그렇지. 프로타고라스. 자,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무엇의 척도다? 그렇지. 만물의 척도다. 이때 얘기하는 만물은 뭐죠? 척도라는 거죠. 이제 옳고 그름, 참고 짓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가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사람들한테 이 법을 지키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이다. 그뿐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지. 트라시마코스였죠. 자, 완전한 회의주의자. 진리란 없다. 있다 해도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 해도 우린 전달할 수 없다. 누구였죠? 맞아요. 고르기아스였죠. 자, 소크라테스는 일단은 윤리적 상대주의였어요? 보편주의였어요? 맞아요. 자,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주장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소피스트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성을,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윤리 규범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보편적인 진리와 규범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때 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참된 알미라고 합니다. 즉, 보편적인 진리나 규범을 일컬어서 참된 알미라고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담겨져 있는, 그렇지, 영혼을 수련하는 것을 혹은 돌보는 것을, 그렇지, 강조를 했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와 규범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보편적인 진리와 윤리 규범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참된 알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어떤 주장이 도출이 되냐면 참된 알을 알면 반드시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참된 알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 참된 알을 알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복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복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글쎄요. 그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참된 알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참된 암을 우리가 알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행동을, 그치, 이것을 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복의 행을 빼고 복이라고 하면 참된 삶은 그렇지. 참된 삶을 알면 반드시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결이 되잖아. 이러한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합니다. 혹은 유사한 의미로 지행합일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서려면 이런 주장도 하는데 덕은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덕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을 아레테라고 불렀는데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사람이나 존재의 그런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 잘하는 것, 그렇지. 어떤 것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탁월하게 잘하는 것을 덕이 있다, 유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지식이다라고 주장한 배경에는 소피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소피스트는 무엇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렇지.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사람들한테 유덕한 행동, 그다음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논리가 전개되는데 그 결론이 소피스트와 공통적으로 덕은 가르쳐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결론은 덕은 가르쳐질 수 있고 그리고 덕은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논리적인 그런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덕은 가르쳐질 수 있다. 만약에 덕이 가르쳐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으니까 뭐죠? 이것은 지식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지 지식의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지. 고로 덕은 지식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덕은 지식이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중간에 어떤 뭔가 사연이 더 논리적인 전개가 있습니다. 마저 얘기를 하자면 덕은 가르쳐질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러면 지식에 해당되겠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지식의 영역이겠네? 그러면 이게 곧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즉 덕은 지식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덕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치? 덕이라는 것은 좋음이잖아, 그치? 좋은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뭐가 좋다라는 걸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올리고 그래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치? 영혼에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뭐 어떻다? 그렇지. 유익하다라는 거야. 어디에? 그렇지. 우리의 영혼에. 그지? 영혼에 유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참된 삶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참된 삶을 알아야지 우리가 덕 있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덕은 가르쳐질 수 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러면 지식의 영역에 해당이 되겠네. 그러면 덕은 지식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덕이라는 것은 일단 좋은 거지. 그지? 어디에 좋다라는 거지? 영혼에 유익하다라는 거지. 자, 소크라테스 조금 심화선제 유익함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좋음이라는 표현은 보통은 선한 것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죠. 그죠? 선은 좋음이고 좋은 것은 유익한 것이다. 근데 어디에 유익한 것이다? 영혼에 유익한 것이지. 근데 영혼에 유익한 행동을 하려면 뭘 인식해야 돼? 그렇지. 참된 삶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요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덕이란 탁월한 뭐 잘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것, 즉 선이고 그리고 영혼에 그렇지 유익한 것이고 그렇지 이것은 또 뭐지? 그렇지 참된 삶을 인식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참된 삶을 알면 반드시 덕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 점에서 덕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며 그지? 그런 점에서 지식의 영역에 해당된다. 그지? 참된 삶을 알면 반드시 덕을 행한다 라는 말이겠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덕이라는 것은 가르쳐질 수 있다. 가르쳐질 수 있다라는 것은 지식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로 덕은 지식인가 라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덕의 의미는 뭐다? 그렇지 좋은 것이죠. 그리고 영혼에 유익한 것이죠. 자, 영혼에 유익하다라는 건 뭐죠? 참된 삶을 그렇지 알고 있다라는 의미지. 그죠? 참된 삶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또 뭐와 똑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탁월하게 자신의 기능을,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한다라는 덕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덕은 곧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덕이라는 것이 특정한 덕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의, 의미 자체가 무엇을 잘하는 것, 무엇을 탁월하게 잘 발휘하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탁월하게 잘 발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지. 참된 삶을 아는 상태인 그렇지 지식을 갖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덕은 지식이다라는 동일한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참된 삶을 안다는 것은 곧 그렇지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덕은 가르쳐질 수 있다. 그렇지 참된 삶은 무엇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참된 삶을 안다라는 것은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은 지식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비도덕적 행위, 그 다음 악행,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 악행의 원인은 뭐지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1번으로 넘어가서 참된 삶을 알면 도덕적인 행동하지. 그러면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 자, 그렇지 참된 삶을 모르기 때문이지. 모르기 때문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그렇지. 참된 삶을 모르는 상태. 두 글자 뭐지? 그렇지. 무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로 악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참된 삶을 모르는 상태인 무지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짓인 줄 알면서 그치 나쁜 행동인 줄 알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지만 의지가 부족해서 나쁜 짓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지만 의지가 부족하고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자발적인 악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강도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강도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이 강도질이 나쁜지 몰라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면서 강도질이 나쁜 행동인지 알면서 강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도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죠. 강도한테 물어봐도 야 강도질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러면 나쁜 일인데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자기의 그런 변명거리를 늘어놓겠죠. 그런데 이것도 소크라테스가 좋다 나쁘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강도가 강도질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강도질이
좋은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이야. 그지? 강도질이 좋은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참된 삶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참된 삶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좋다라는 것은 선한 것이고, 이게 어디에 유익한 것이야? 그렇지, 영혼에 유익한 것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지? 영혼에 유익한 거. 그런데 강도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한테 이롭다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강도질을 하는 것이지. 이 강도가 정말 진실하게 참된 삶을 자각하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결국에는 강도질 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 그렇지,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고, 그지? 자신한테 유익한 것이 전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정말로 진실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는 절대로 강도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하는 것이죠. 강도질이 자신한테 해로운 일, 즉 영혼에 해로운 일이라는 것을 진실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불행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식한다면 그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도질하는 것은 나쁜 행동인지 알면서 악행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즉 참된 삶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로 악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그렇지, 참된 삶을 모르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무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일단은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 자신의 무지, 그렇지, 참된 삶을 모르는 상태를 무지라고 한다 그랬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자각 혹은 무지의 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가 유명한 말이 뭐죠? 그렇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잖아.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너희 외모나 너희 능력을 알아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지금 무지한 상태임을 알아라는 거지. 근데 다른 소크라테스가 신전에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데, 델포이 신전에서 그렇지, 그 신탁을, 그렇지, 신의 그 음성을 전달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절대적인 참된 진리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없는데 왜 무지한데 왜 그 신은 나한테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했을까? 그래서 요거를 알아채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문답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난 최소한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구나. 자, 무지하다라는 것은 난 알고 있어서 신이 그런 그 신탁을 내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일화도 있는데, 아무튼 첫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돼? 이거를 자각을 해야지, 그렇지, 참된 삶을, 그렇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 이게 먼저 가고 이게 가야 되는 거지. 그지? 무지의 자각을 하고 그다음 참된 삶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의 무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근데 이게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야 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무지를 자각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문답이 뭐야? 그렇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을 오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무지를 자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어머니께서 산파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요런 대화법과 문답법, 그렇지,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질문,
하고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지를 자각하도록 해주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삼파술 혹은 삼파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삼파는 뭐죠? 본인은 출산을 돕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임산부가 아니라 옆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삼파라고 하는데 그렇게 삼파가 하듯이 무지에 처한 사람에게 계속 질문을 주면서 그 질문과 답변을 오고 가면서 그 상대방이 무지한 상태였구나. 내가 스스로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방식을 대화법, 문답법 혹은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플라톤이 그 후대 사람들이 지은 여러 소크라테스 일화들은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에게 소피스트들에게 무지의 자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어떤 주제로 정의라든지 뭐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지. 참된 알미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참된 알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죠? 참된 알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지. 그것은 덕이다. 그래서 지와 덕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삶? 그치? 행복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참된 삶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그의 능력을 그렇지 탁월하게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지와 덕은 같은 것이야. 자, 그리고 덕은 가르쳐질 수 있다. 고로 지식의 영역에 해당된다 라는 그런 주장도 했었죠. 덕은 가르쳐질 수 있고 덕은 지식이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덕과 지식은 같다라는 표현까지도 동일하다라는 표현까지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행원인 비도덕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 몰라서 그렇지 참된 삶을 모르기 때문에 자 모르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그렇지 이거를 참된 삶을 모르는 상태를 무지라고 한다 그랬죠. 무지. 그렇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거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내가 악행을 저질러야지 하는 경우는 없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지. 즉 그 행동이 자신한테 행복을 줄 것이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유익한 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 뭘 깨달아야 돼? 그렇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 그렇지. 무지의 자각이다라는 말. 자, 그 다음에 대화법, 문답법, 그리고 그렇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 이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무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을 뭐라고 해? 그렇지. 산파술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